황색 신호에는 서야 된다, 이런 판결이 돼서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법을 해석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았겠죠.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교의 비보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확하게 법을 집행을 할 거면 비보니까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걸 저는 탁상 행정이라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황색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교차로 사고에서 그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와 추돌한 사고를 계기로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황색 신호에는 서야 된다, 이런 판결이 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쯤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유튜브나 또 SNS 상에 여러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맞는 거냐.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 저희같이 버스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황색불이 되면 서면 안 되는 구간들이 버스는 좀 크죠. 특히 약간 내리막길에 있는 곳은 좀 더하고요. 저희 노선에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 속도가 50인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제가 한 40 정도로 지나가도 실제로 노란불이 되면은 서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찰 관계들이 단속이 되는 그런 딱 그 구간인 거죠.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법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제한선을 두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너무 국한되면 사람들이 이제 법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거죠.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노란 신호등이 보이면 언제든지 설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았겠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죠. 노란 불만 되면 일부러 밟는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란불에 무조건 서라?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계는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계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승용차들은 그게 어느 정도 길이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형차는 그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승객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이 제기되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조직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 전가는 다 기사한테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는 기사 보고 네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을 고쳐야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쳐야 되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규에서 황색불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법 조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색불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 또는 언제든지 설 준비를 해라. 그렇지만 황색불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비보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비보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법을 집행을 할 거면 평등하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죠.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 사건 집어넣고 저 사건 집어넣고, 예를 들어 비보호에 가면 사고 나면 그건 무조건 비보호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비보호니까. 자기가 완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반대쪽에서 과속에서 몰고 오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는 따로 경찰에서 그 사람하고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비보호를 위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저는 황색등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인 여건이나 사람의 신체 반응상 어쩔 수 없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그냥 무자르도 자를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켰는데 뭐 교차로 한 중간에 그냥 서 있어도 너한테 책임이 없어, 이러면 그렇게 해도 되죠. 맞죠? 특히 대형차들 사거리 한복판에 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뭐 단속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쓸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대형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자전거나 이런 것처럼 뭐 20km, 10km로 서행하면서 교차로마다 그렇게 다닐 수도 사실 없는 거고요. 이건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저는 탁상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 정말 이거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게 법이고, 법을 만들면 항상 그 상식선에서 그래 저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황색 신호등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에 해석한 것처럼 황색 신호등에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아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것 같으면 교차를 빨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미리 서거나, 미리 선다고 해서 뒤에서 추돌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황색등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를 때가요. 가끔은 신호등 지나고 그냥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호등도 어떻게 보면 짧을 때가 많고, 신호등 문제도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요. 이상한 신호등도 많고, 이건 다음번에 비보나 신호등 체계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이었습니다.